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결해서 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유상범입니다. 네, 후보를 2명 추려야 되는데 이거 못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예. 다만 여당 측과 정부 측에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의심되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측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께서 그 선정의 기준을 네.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해야 되는데, 예. 네, 야당 측 그 추천위원들도 원칙 그런 후보라면 언제든지 동의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추천위원들이 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회의를 계속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결의로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네. 추가 회의를 더 하면 후보들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그 여당 원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야당 측이 동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거나 네. 아니면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동의해 준다면은 네. 언제든지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당 측이나 정부 측 의원들의 그 추천한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후보 추천에 이제 좌절된 것이고요. 네. 원래 처음에 이 회의를 할 때 네네. 각자 5명 이내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야당 측에서는 3명이 추천됐고요. 변호사협회에서 3명. 네. 나머지 여당과 정부위원 측에서 1명씩만 추천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 추가로 그 추천을 한다면 네. 그 기준에 맞는다면은 언제든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추천위원회는 그야말로 추천하는 위원회고 여기서는 좀 큰 틀의 검증을 좀 하고 어차피 인사청문회 열게 되면 그때 꼼꼼히 하면 되는데 네.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이거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그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야당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임명이 된 고위공직자가 22명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있지만 사실상 어떤 그 의견이 나오더라도 네. 임명은 강행돼 왔습니다. 그러니 인사청문 절차가 오히려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네. 아마 공수처 추천위원들은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도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마치 발목 잡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때 꼼꼼히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정작 여기서 22명이나 현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선정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후보들도 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거치면은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다 임명을 강행해 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 외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공수처장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위원회에 각 정당의 대표자가 참여해 추천하는 이거 자체가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법률가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요. 예. 첫째는 공수처법 자체가 사실 헌법에 설립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수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수사기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이 법 구조에 의하면. 예. 그러니 결국은 이건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여당에서 가져간 일방적으로 뽑는다면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네. 헌법상 근거도 없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임의로 쉽게 창설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을 국회의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비판하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추진할 때 법 만들 때도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가 더 이상 뭐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이미 지금 뭐 사실상 종료된 상황인데 추천위원회 종료 자체도 예. 저는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함으로써 네. 위원회가 이제 해체된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공수처장 추천 후보 2명을 추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규정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25일까지 뭐 별다른 게 없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거 지금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같이 뭐 25일 날 열린다는 것에 대한 간사 간의 합의나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회법상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소위를 열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저희도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무한정권을 늦출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아마 양당 간사 간에 적절하게 개최 시기를 뭐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뭐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그 야당 쪽에서는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를 지금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고 들었고 네.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회담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협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병수 의장께서 지난 10월 초에 네. 언론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네.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네.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추천위원 명단이 오면 그 안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자.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러시다면 당연히 지금 추천위원이 활동 종료하는 것은 이 절차에 맞지 않으니 다시 한번 그 추천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옆에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예.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천위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네.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여야 간의 간극이 워낙 커서 글쎄요. 23일 날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좀 어떤 묘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2단계에서 특별한 묘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결국은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네. 소위 추미애 공수처장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 중립성,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좀 일방적으로 어떤 그 특정 그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 네.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찰 기구로 변질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우려가 큰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네.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해찬 대표부터 수많은 의원들이 언론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정 변경이 없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야당과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추천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고 겨우 세 번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 개정을 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뭐 법 개정을 위한 절차로서 추천위원회를 이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공수처법 개정안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그러면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부랑 법사위랑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 지금 당장 그 방안이 그렇다고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시기는 이미 다 지났으니까 이제 국회법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11월 23일 월요일에 원내대표 간의 회담을 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글쎄요. 여당에서 과거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들이 강조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그대로 잘 생각만 해주신다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법사위 관련된 안건들이 많아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시도하다가 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만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근데 내용 두 가지 면을 좀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의 면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직접 대면 조사한다는 내용이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감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절차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적어도 대면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해임이나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비리를 명확히 밝혀야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행위다. 거기에 이제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조율을 당연히 했어야죠.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면담한다면. 그것도 없이 대검을 찾아가서 총장과의 대면을 요구한다. 이거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검찰 안에서 결코 이루어졌다고 믿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상반된 의견도 좀
받고 있는데 이 현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방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내용 면에서는 예. 적어도 감찰에서 어떤 비위가 발견됐다는 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검찰총장을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 평범한 그 행정부 하위 직원이라도 네. 비위 혐의가 확정되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물며 검찰총장인데 그거를 뭐 구체적 비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법무부 내부에서도 지금 뭐 논란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거는 감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행위다. 특히 검찰총장을 조사하는데 네.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은 더욱더 그런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것 국민들은 좀 많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너무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국정감사 끝나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국회 예산 관련해서도 갑자기 얘기가 좀 불거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찰 문제까지 좀 나오곤 있습니다. 네네. 이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이제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법조인으로서 생활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포함해서 2번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고요. 네. 그래서 윤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이제 박탈했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두 감찰 지시와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저는 수차례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시가 사실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결국 느닷없이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갈등은 추미애 장관이 유발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수사 지휘권 발동이나 감찰 지시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그 이유를 보면 네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총장께서 죄송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 사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